오늘 HLB는 37,00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장 초반 다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원대에서 버티던 주가가 다시 3만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관함 신약의 미국 허가 결정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회사에서 공개한 심사 과정에서도 아직 새로운 중대한 문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가 하락은 미국 허가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돈의 문제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둘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가 꽤 빠르게 식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온 날도 있었고 기관도 계속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은 여전히 물량을 줄였습니다. 주가도 아직 뚜렷하게 방향을 돌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파니까 뭔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바로 미국 허가와 연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HLB에는 회사의 신약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큰 수급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MSCI 한국지수 편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기관이 많이 참고하는 대표 지수에서 HLB가 빠집니다. 8월 말 장마감 이후 실제 변경이 반영됩니다.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는 HLB의 담관함 신약이 좋아 보이느냐 나빠 보이느냐를 판단해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지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해진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외국인 자금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가 수급을 볼 때 자주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찍히면 한 덩어리의 큰 손이 뭔가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수를 따라가는 돈도 있고 몇 년 동안 기업 가치를 보는 돈도 있고 한 달 뒤 미국 허가 이벤트만 노리는 단기 자금도 있습니다. 같은 날 모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HLB에서는 지금 특히 그렇습니다. 돈의 국적보다 돈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반대편에는 블랙록도 있습니다. 블랙록 계열 운용사가 보유한 HLB 지분은 지난 5월 6% 수준에서 7월 말 7.15%까지 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약 147만 주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공시된 목적은 단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블랙록이 미국 승인 결과를 안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립니다. 다만 모든 글로벌 자금이 최근 HLB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해석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HLB에는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나는 8월 말까지 움직이는 수급의 시계입니다. MSCI 편출과 그에 따른 물량입니다. 다른 하나는 9월 말까지 움직이는 신약 심사의 시계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식을 사고 파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회사가 앞으로 미국에서 신약을 팔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가에서는 둘이 섞여 보이지만 투자자는 반드시 따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관함 신약 심사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리라푸그라티닙은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담관함 환자를 위한 먹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의 우선 심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에는 허가 심사의 후반부 공식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당시 승인에 영향을 줄 새로운 검토 사항이나 특별한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허가 결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바이오 업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투자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승인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HLB 투자자는 이미 간암 신약에서 이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간암 치료제는 임상 효과가 부족해서 막힌 게 아니라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문제로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일정이 다시 밀렸습니다. 좋은 임상 데이터만 확인한다고 미국 허가의 모든 위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이오는 마지막 관문까지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HLB를 보면서 승인 확률을 매일 다시 맞춰보려고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어제 주가가 빠졌다고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도 없고 오늘 반등한다고 미국 식품의약국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 실제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 요구가 나왔는지, 일정이 달라졌는지, 생산이나 품질에서 문제가 확인됐는지를 봅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주가와 허가 절차를 억지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그래서 정보 확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미국 허가 일정, 외국인과 기관 수급, 거래 대금, 바이오 업종 전체의 자금 이동을 매일 따로 찾아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변화가 뭔지 놓치기 쉽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매수하라고 하니 산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투자 논리가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대시보드에 가깝습니다. 수급이 달라졌는지, 새 이벤트가 생겼는지,
뉴스 이후에도 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특히 HLB 같은 허가 이벤트주는 가격 알림만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5%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MSCI 관련 매물이 나온 건지, 바이오 전체가 빠진 건지, 미국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 상황은 화면에서 똑같은 음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알림센터에서 수급과 뉴스, 거래대금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오주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 제조업 주식의 가장 큰 차이도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과 수출, 외국인 수급, 다음 분기 이익 같은 데이터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틀려도 다음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신약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은 기대가 한 번의 결정으로 크게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좌 비중과 같은 레버리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허가를 한 달 앞둔 지금부터는 기대가 커질수록 오히려 계좌를 봐야 합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결과 하나에 계좌의 대부분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판단이 80% 맞을 것 같아도 남은 20%에서 계좌가 치명적으로 흔들린다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전망의 정확도뿐 아니라 틀렸을 때의 손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도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허가 이벤트를 앞둔 바이오에서는 다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기대가 너무 많이 선반영돼 차익 실현이 나오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보완 요구가 나오면 계좌 전체가 한 번에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금의 가치입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손절선을 정해놨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허가 결과가 한국장이 끝난 뒤 나오고 다음날 주가가 내가 정한 손절 가격을 건너뛰어 시작하면 계획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바이오 이벤트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가격을 정해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노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위험 관리입니다. 그렇다고 허가 전에 무조건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몇 주짜리 미국 허가 이벤트를 보고 들어온 투자자와 HLB가 실제 미국에서 항암제를 판매하는 회사로 바뀌는 과정을 몇 년 보겠다는 투자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들어왔는지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단기 이벤트로 들어왔다가 손실이 나자 갑자기 장기 투자가 되는 순간 대응 기준이 사라집니다. 현재 리라푸그라티닙의 임상에서는 기대할 만한 치료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담관암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종양 감소가 나타났고 효과가 확인된 환자에서는 그 반응도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선 심사와 허가 신청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상 수치가 좋다는 사실을 승인 확정으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규제기관이 마지막으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그날 모든 투자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바이오 투자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승인될까를 봅니다. 승인된 뒤에는 얼마나 팔릴까를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적합한 환자를 얼마나 빨리 찾는지, 기존 경쟁 치료제보다 의사가 선택할 이유가 있는지, 가격과 보험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허가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가장 먼저 할 일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주가부터 보고 물타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봅니다. 약의 효과나 안전성 문제라면 미래 매출 전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생산이나 서류처럼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재신청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다시 봅니다. 같은 보완 요구라도 원인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간암 경험에서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현재 수급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HLB가 약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해서 전부 MSCI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MSCI 편출은 확정된 수급 부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알려진 일정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실제 리밸런싱 전에 일부를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 지나면 무조건 오른다는 식으로 날짜 하나를 저점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벤트 이후 어떤 돈이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편한 흐름은 지수 관련 물량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안정을 찾는 겁니다. 거래량은 줄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진정되며 미국 허가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 부담 하나가 제거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9월 신약 이벤트로 이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미리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8월 말 일정이 지나갔는데도 큰 매도가 계속되고 바이오 업종 전체보다 HLB가 유독 약하며 거래량까지 계속 증가한다면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MSCI니까 괜찮다라는 설명 하나로 모든 약세를 덮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운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결과가 계속 같다면 가설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처음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판단을 바꾸는 겁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서 오래 보유한 투자자는 지금 하루하루의 변동보다 이벤트 비중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이고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리하지 않다면 지수 편출만으로 담관함 신약의 가치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가 기대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가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도 이후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전 부근에서 흔들리는 투자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반등하면 이제 미국 허가 기대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빠지면 뭔가 안 좋은 걸 외국인이 먼저 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루 가격에 따라 허가 전망까지 바꾸면 계속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됩니다. 심사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수급은 수급대로 보겠습니다. 내 평단은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높은 평단과 큰 비중을 동시에 가진 투자자는 지금부터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미국 승인이 나오면 얼마나 벌까가 아닙니다. 예상과 다르면 내 계좌가 얼마나 흔들릴까입니다. 결과전의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항상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결과 하나로 생활자금이나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라면 그건 회사 분석보다 포지션 관리의 문제입니다. 바이오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최근 하락만 보고 싸졌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HLB는 일반적인 실적주처럼 최근 고점보다 몇 퍼센트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격에는 MSCI 수급과 미국 허가 가능성, 과거 가남 허가 지연에 대한 불안까지 함께 섞여 있습니다. 8월 말 수급이 지나가는 과정을 보고 심사에서 새로운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 뒤 접근해도 됩니다. 조금 늦는 대신 큰 불확실성 하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HLB에서 주도주 알림센터를 보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알림을 보고 따라가는 용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바뀌었는지, 거래대금이 평소와 달라졌는지, MSCI 물량이 지나간 뒤에도 매도가 이어지는지, 미국 허가와 관련한 실제 새 정보가 나왔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네 가지가 투자 판단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온다면 바로 매수 신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이오 이벤트주는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 당일 기존 투자자가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걸 확인하면 빨리 사야 한다가 아니라 누가 들어왔고 그 돈이 다음 날에도 남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림은 행동 명령이 아니라 판단해야 할 순간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HLB가 37,000원대에서 시작한 뒤 장 초반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가격 하나만 보고 9월 미국 허가 가능성까지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HLB에는 8월 말 MSCI 편출이라는 수급 이벤트가 있고 그 뒤에는 담관함 신약의 미국 허가라는 훨씬 큰 기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블랙록 계열이 보유 지분을 7.15%까지 늘린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다, 블랙록이 산다 하나만으로 답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돈이 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가격이 많이 빠졌느냐보다 왜 빠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수 수급 때문에 흔들린 것과 신약 심사에 문제가 생겨 흔들린 것은 대응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앞으로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변화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 거래대금, 바이오 업종 안에서의 자금 이동, 미국 허가와 관련한 새로운 이벤트를 계속 대조하면서 내가 처음 세웠던 투자 논리가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신청자분들께 제공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뉴스가 좋다는 이유로 급등한 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소화한 뒤에도 거래량과 수급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HLB처럼 결과 하나를 앞둔 바이오 종목에서는 다음 상승을 마치는 것보다 어떤 뉴스에서는 기다리고 어떤 견화에서는 비중을
위험을 줄이며 어떤 눌림은 다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HLB의 수급과 담관함 신약 심사를 따로 놓고 실제 투자 논리가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